6월 시장을 좀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제가 새벽마다 저희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써드리거든요. 매일 새벽에. 근데 그거를 조금 가져왔어요.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요걸 가져왔는데, 자, 일단은 시장을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5월 31일 날 미국 증시가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연준이 독일의 도이체방크한테 야, 너네 돈 세탁 대응한 거 약간 부실해. 그래서 벌금 낼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거 아시죠? 미국이랑 유럽 쪽에 중앙은행에서 돈을 너무 많이 풀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도 너무 이제 흔해졌고 유로화도 흔해져서 위안화가 요즘 그렇게 귀합니다. 그래서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스마트 자금들이 중국으로 좀 많이 쏠리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이 중국은 좀 납작 엎드렸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야, 그 코로나 너네 우한 기원설 이거 좀 팩트 아니야? 너네 이걸로 좀 혼나야 될 것 같아. 벌금 많이 낼 수도 있어. 요렇게 압박을 했었던 케이스도 있었고 제가 이때쯤 그걸 말씀드렸어요. 원전 협력 관련주랑 우주 방산 관련주랑. 그래서 요거 제가 말씀드려서 한국전력 그다음에 두산중공업 요런 거 말씀드리고 LIG 넥스원이랑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요런 것들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 쉬고 나서 최근에 미국 장도 극도의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야, 연준에서 테이퍼링 할 거야. 그래서 돈잔치 끝낼 거야. 아니야, 코로나 끝나서 리오프닝 할 거야. 이래서 기대감이 상충되고 있어서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스킵을 하면 제가 베이지북도 말씀을 드렸고 ISM 요거 제조업 PMI 요것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골드만삭스에서 긍정적인 리포트 나왔다. 요것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 새벽 시장에는 미국에서 바이오젠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승인으로 급등을 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납작 엎드렸는데 요게 핫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딱 하나 해드릴게요. 요게 좀 중요한데 바이든이 중국을 좀 제대로 때렸습니다. 어떻게 때렸냐면 중국이 우리 영원히 패권 추구하지 않을게요. 미국한테 개기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우리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을 중국화 시켜서 만든 거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중국 내에서만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옛날에 중국 블랙리스트 기업 59개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몇 개를 더 추가를 한 다음에 새벽 백악관 발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중국이 군사 감시 기술 활용해서 인권 침해 심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추가 조치할 거다. 그래서 미국 영주권자나 미국 시민권자는 앞으로 12개월 내에 중국 관련 자산을 매도를 하지 않으면 너네 영원히 이거 매수도 못하고 매도도 못해. 이거 그냥 자산 묶일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쪽 관련된 자산이 굉장히 핫하고 회피 좀 기피 성향이 좀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중국 관련 ETF나 중국 관련 상품이나 이런 것들 좀 조심하셔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이 묻은 주식에 대해서도 조금 조심을 하셔라. 이렇게까지 시장이 좀 흘러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고요. 일단은 다들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종목을 궁금해 하실 거잖아요. 종목을 궁금해 하실 거라 지금부터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GS 리테일을 먼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주셔서 요거 먼저 말씀을 올릴게요. 일단은 제가 이거 영상을 많이 올렸죠. 그래서 좀 잘 가고 있었어. 제가 이거 기억나시나요? 유튜브 처음 할 때 제가 요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GS 리테일을. 그래서 요게 이때쯤 말했을 거예요. 굉장히 잘 올렸는데 저도 젠더 이슈, 페미니스트 이슈 때문에 두드러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익절을 하고 나와서 관망을 하고 있는데 이날 굉장히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고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나 봤더니 어떤 분께서 유튜브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GS 리테일 이제 제가 페미니스트 젠더 이슈 때문에 좀 기피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전은 너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그 영상을 올렸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거 기관은 계속 사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관이 계속 사죠? 진짜로 기관이 엄청 많이 삽니다. 근데 요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도 수급 보실 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죄송한 이야기인데 개인이 샀냐 팔았냐를 좀 중점적으로 보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요거 보시면 최근 개인 수급이 좀 많죠. 이 말이 기관이 사도 외국인이 또 많이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급적인 면으로 보면은 이렇더라. 근데 연기 구매, 장기 매수세는 좀 유지가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여기에서 GS 리테일을 가지고 콜이에요, 푸시에요라고 여쭤보시면 요거는 제가 대답을 명확하게 못 드릴 것 같은 게, 말씀을 올렸죠. 애매한 구간에서는 전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분명히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서 지금 구간은 확실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저는 좋은 게 있을 때만 투자를 하는 거를, 네, 요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네, 얘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얘는 제가 옛날에 BDI랑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이야기하면서 영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유튜브 초창기에. 그래서 얘는 역사가, 상승한 역사가 엄청나게 길죠. 지금 지수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계속 발주 소식도 이어지고 있어서 업황은 좋아요. 업황은 좋은데 솔직히 좀 그 생각은 들거든요. 이게 좋은 건 알겠거든요. 좋은 건 알겠는데 굳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들어갈 필요가 굳이 있을까요? 가격 메리트가 있을지는 좀 저는 좀 의문이 들어요. 좋은 건 맞지. 근데 그만큼 가격을 잘 쳐주고 있잖아, 시장에서. 그래서 요거는 사실 조금 저는 갸우뚱합니다. 뭐 수급이나 흐름 쪽에서도 이탈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구간이니까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전선 봐보면 이거 저 약간 여쭤보고 싶거든요. 여기 이거 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심리가. 그러니까 요렇게 불안정한 구간에서 변동성 되게 클 때 들어가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싶어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그거 같거든요. 솔직히 빨리 드시고 싶으시죠? 마음 급해서 빨리 먹고 싶어서 그게 문제인 것 같아. 빨리 돈을 벌고 싶어서 약간 이렇게 갈 때 좀 따라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흐름이 많이 불안정하지 않나 싶어요. 분봉으로 봐도. 네, 이거 그냥 뭐 제가 보는 건데 솔직히 이거 위에서 좀 많이 털었죠. 이거 좀 많이 털었어요. 그래서 이거 판 흔적들이 많이 보여서 이거 위에서 페이크를 줬다거나 가지고 있다거나 좀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조금 위험해 보여요. 위닉스 JYL님께서 24,200원에 물려 계시다고요? 위닉스 이거는 조금 솔직히 투자할 법한 그런, 일단 그림은 그렇거든요. 그림은 그런데 이거 어떤 회사인지 좀 봐볼게요. 저도 잘 모르니까 일단은 조금 봐볼게요. 내구 소비재 회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기관 쪽 자금도 꽤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비중은 높지는 않고 최대 주주 지분 다 합쳐서 한 5-60% 돼서 좀 적정한 것 같아요. 생활 가전 브랜드인데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뭐 공기, 청정기, 제습기, 건조기 뭐 이런 거 하는 회사죠. 재물을 좀 간단하게 봐볼게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솔직히 좀 이번에 영업이익이 약간 절긴 했거든. 근데 당기순이익은 좀 많이 올라서 이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발생 기준으로는 좀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매출도 뭐야 천사야. 예쁘네. 그래서 요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현금 흐름 한번 봐볼 건데 얘네 현금 흐름이 이번에 약간 불안하죠. 이번에 기업들 조금 상황이 안 좋아서 현금 회수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뭐 완전히 장난친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이쪽 계정을 보면 자본 계정이 좀 잉여금 중심으로 좀 탄탄하죠. 그래서 뭐 차입금이 엄청 많나 싶어서 현금성 자산을 봤더니 약간 부담되긴 해요. 부채가 약간 부담되긴 하는데 뭐 회사가 뭐 큰일 나겠다 이 정도는 아니어서 뭐 재무적으로 엄청나게 이상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럼 회사가 투자를 할 만하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위닉스 이제 수급을 볼 건데 요런 수급은 사실 여러분들 보실 때에도 진짜거든요. 이게 외국인 뭐 가짜 계좌가 아니라 외국인 증권사 계좌가 맞을 거예요. 그리고 기관계 쪽도 다 진짜인데 요거 보면은 약간 수급적으로는 조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개인 위주의 좀 그런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요게 지금 흐름으로 보면은 좀 잘 타고 갈 수 있나 싶은데 사실 이게 완벽하게 메리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약간 야매로 조금 봐드리면
야매로 약간 봐드리면, 제가 보통 이런 거 볼 때 뭐 연, 월, 주, 일봉 보고 전 심하면 분봉, 틱봉까지 보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필요한 부분이 봐야 될 게, 최근에 이 부분이 조금 크리티컬 할 것 같아요. 3월 15일, 16일 이쪽을 보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날이거든요. 이날 봤는데 네, 약간 뭐 조막손이 들어왔다 나갔다거나 약간 판 거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가격대는 적정한 라인이긴 한데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홍문영님께서 여쭤봐 주셔서 요것도 한번 봐볼게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리포트가 좀 괜찮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얘도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뭐 최근 대비 뭐 엄청 부담스럽고 그런 건 아니죠. 얘도 좀 어떻게 돌아갔는지 재물을 먼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하는 회사인지는 다들 아시죠? 스튜디오 드래곤. 이거 뭐 도깨비 만들고 드라마 걸작들 좀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처음에 상장하고부터 관심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OTT 플랫폼 관련돼서 요런 컨텐츠 관련주가 또 굉장히 핫하기도 합니다. 일단 발생 기준으로는 매출 트래픽이 줄어든 게 좀 아쉽긴 해요. 요건 좀 아쉬운데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랑 일단 표면적으로는 좀 잘 뽑아냈어요. 그래서 현금 쪽을 보니까 얘도 약간 좀 돈 현금 안 돌아가서 못 받은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활동이랑 현금 흐름이 최근에 안 좋아서 이게 현금이 잘 돌아가고 회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자본 쪽은 보니까 잉여금이 자본 잉여금도 그렇고 이익 잉여금도 그렇고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요 탭은 좋고, 오 생각보다 이게 부채가 없네요. 보통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초록뱀이나 이런 회사들 보면은 이거 좀 답도 안 나오거든요. 이런 거. 근데 맨날 유상증자하고 난리도 아닌데 이 친구는 꽤 많이 건전하네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고, 요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매입 채무가 우리가 빚을 이렇게 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매출 채권이 받을 돈입니다. 근데 지금 받을 돈이 빚진 거보다 좀 많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현금 못 받은 게 누구한테 우리가 외상을 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회성으로 일시적으로 그치는 이슈 같아요. 그래서 영업활동이나 현금 흐름 이거 일회성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럼 전반적으로 이것도 이해 가거든요.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 높게 잡은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재무적으로는 거짓말도 안 치고 탄탄한 상태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 흐름을 좀 볼 건데, 요것도 이거 그냥 이제 제가 보는 건데, 이거는 물량 아직 좀 안 빠진 것 같거든요. 요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수급적으로는 약간 솔직히 좀 많이 부담스럽긴 하네요. 그래서 이쪽은 조금 부담스러운데 이런 거 제외하고는 그래도 완벽히 나쁜 그런 건 아니겠다. 내실을 좀 많이 챙겨가고 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레벨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 솔루션 언제 갈 거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다 아시죠? 저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 올리고 나서 이제 저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도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차트는 다 보시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야. 야, 나도 차트는 좀 봐. 야, 나도 한 따까리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근데 요거 좀 꿈틀꿈틀 하는 게 좀 갈 것 같지 않아요? 바이오솔루션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로 보고 있고, 지금 제가 처음에 분석해서 영상 올렸었던 거랑 같이 거기에서 변하지 않았어요. 가치는 변하지 않았고 점점 회사가 좋은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생각을 하고 있는 게, 7월에 CB가 납입이 되는데 얘네가 만약에 가격을 여기까지 떨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리픽싱 조건에 역전이 되거든요. 대주주보다 새로 들어오는 애들 지분이 더 많아져요. 근데 대주주가 그 주가 관리를 안 할까 싶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별로 크게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준비는 해놓고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 그림을 보니까 좀 꿈틀꿈틀한 게 내일 당장이라도 좀 쏠 것 같이 생기긴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좀 다른 쪽도 조금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사모펀드가 원래 좀 쉽게는 안 움직이는데 조금 작지만 유의미한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화재는 제가 3,000명 감사 종목으로 드렸죠. 근데 이거 저 약간 스토리 있거든요. 가슴 아픈 게 이거 제가 이날 드렸죠. 네, 이날 드렸죠. 이날 드렸죠. 4월 30일 날. 그리고 나서 멋있죠. 이렇게 가요. 종목이 가도. 종목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저는 이 종목 가지고 혼날 이유는 없어요. 저 이거 가지고 혼내시면 안 돼요. 왜냐면 다 수익이잖아. 이거는 제가 그냥 서비스를 잘 해드린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장이 흔들려도 멋있게 자기 갈 길 가죠.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 좀 가슴 아픈 게 이때 조금 많이 사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구독자분들께서. 그래서 좀 마음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지 마세요. 제가 사고 나서 제가 말씀 올리고 나서 오른다고 뒤늦게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물려요. 그럼 여기 또 얼마나 고생할 거야. 이거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거 1억만 태워도 막 몇백만 원 왔다 갔다 할 텐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제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시고, 혹시 못 사셨다 그러면 제가 또 다음에 다른 좋은 종목 분석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들어가시면 좋을 겁니다. 삼성화재가 최근 미국 10년 국채물 금리가 1.6% 초반까지 갔다가 1.5% 초반까지 다운이 됐는데도 멋있죠. 그 악재에도 불구하고 네, 삼성화재는 잘 갑니다. 그래서 삼성생명도 약간 절거든요. 지금 얘도 약간 절고 있는데, 근데 형만한 아우 없다는 건 거짓말이었어. 형만한 아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익절을 하시기보다 갖고 계시면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조금 더 보시는 게. 저는 굳이 만약에 저항 라인이 있다라고 보면 차라리 이쯤에 있을 것 같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차라리 이쯤 라인에 저항 라인이 물리적으로 있으면 차라리 이쯤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좀 여유 있게 지켜봐도 괜찮지 않나.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막 여쭤보신 거랑 제가 셀렉한 거랑 이거 보면 약간 차이 나실걸요? 이거 딱 좀 다르시지 않아요? 이게 좀 다르죠? 아까는 분명히 개인 이쪽이 다 빨갰잖아. 보실래요? 뭐 스튜디오 드래곤, 위닉스, 뭐 HMM 다 이쪽이 빨갛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좀 색깔이 다르죠. 이쪽은 파랗습니다. 개인들이 싫어하고 외국인 위주로, 기관 위주로 지금 포섭이 되고 있는데 상황이 계속 좀 나쁘지가 않아요. 제가 뭐 수급 보고 차트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업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화재가. 손해율이나 자동차 보험이 엄청나게 골칫거리였거든요. 근데 요것도 요즘 효자 노릇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가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한국전력 요즘 조금 고민 많으시죠? 한국전력. 이것도 제가 영상을 올린 타이밍이 조금 이날이어가지고 제가 이때 영상을 찍었었는데 약간 다들 이익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이때 들어가신 분이 아니면 다 이익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사실 내일 아침 7시에 영상 업로드를 해놓은 게 두산중공업 요즘 핫하잖아요. 두산중공업 관련이랑 한전산업이랑 한전기술이랑 한전 KPS랑 한국전력이랑 관련돼서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내일 업로드가 될 건데 지금 다시 봐도 얘가 너무 약하죠. 근데 얘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최근에 20일만 봐볼게요. 기간을. 확실히 좀 다르죠. 외국인도 많이 팔았어. 근데 개인이 일단 팔고 기관이 엄청나게 많이 사긴 샀거든요.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일 영상에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분명히 이걸 샀던 이유가 있어요. 근데 얘는 제가 이날부터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국전력은 이날부터 이날 뭐 거의 발바닥 각질에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좋습니다. 제가 볼 때 너무 좋은데 얘가 그냥 가진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누적된 개인 순매수 물량이 너무 많아서 개인들이 이 종목 진짜 좋아하거든요. 한국전력을 몇 년째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원래 한국전력을 엄청 안 좋게 봤거든요. 그래서 제 지인분들도 이때 뭐 2018년, 19년 때부터 계속 물어봤었어요. 한국전력 싸지 않냐, 어떻냐, 좋냐 이랬는데 제가 그때마다 다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네는 호구 같은 회사다. 국가에 돈을 바쳐야 하는 국민한테 안 좋은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원전 이슈가 다시 부각이 돼서 제 인사이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구장창 하락하던 게 다시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있는데 얘가 더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훨씬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거라는 거죠. 이건 순탄치는 않을 거예요. 개인 순매수 물량이 너무 많아서 털면서 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요거는 저는 어떤 라인 정도를 보고 있냐면 제가 나중에 뭐 이런 거 보는 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텐데요. 이쪽이 좀 물리적으로 좀 심하죠. 그래서 저는 이쪽에서 좀 판가름을 낼 건데 12월 18일이니까 조금 봐볼게요. 이날쯤일 것 같거든요. 이날쯤일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으면은 조금 보수적으로 이 정도 라인을 좀 볼 것 같아요. 28,450원 정도. 네, 그래서 저는 한 이 라인이나 이 라인 네, 좀 이쯤 오면은 약간 1차로 약간 수익을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언제 팔지는 모르겠는데 좀 저는 장기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좀 수익을 크게 불려 나가 보려고 합니다. 한전은 진짜 그 대국민적으로 가슴이 아픈 주식이 맞아요. 수민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요거는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았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진짜 엄청나게 고통을 받은 주식이 맞습니다. 이제 벼뜰 날이 올 것 같아요. 노터스랑 요거는 사실 네, 제가 좀 알고 있는 건데 네, 요거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비임상 CRO 하는 회사인데 요거는 최근에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의 비임상 CRO라고 아시죠? 임상 위탁해주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런 회사인데 그거 관련 주식이 9개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볼 때 노터스가 탑입니다. 그리고 ADM 코리아가 이번에 신규 상장돼서 이게 엄청 핫했잖아요. 근데 이게 따상이었단 말이야. 공모가 더블이니까 3,800원 공모가인데 시가 7,600원에 상한가 쳐서 9,880원이었을 거예요. 근데 균등 배정 물량 받으셨어도 한 3만원 정도만 수익 보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엄청 부럽다 이 수준은 아니셔서 뭐 배 아파하시진 않으셔도 되는데 얘가 자꾸 흐르잖아요. 얘가 엄청 고평가예요. 제가 옛날에 HPO 이거 고평가입니다. 조심하세요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그날 공모가 하한가로 시작해서 또 좀 꼬라 받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얘도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바렉스 대비해서 엄청 저평가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ADM 코리아도 오늘 말씀드리는데 이거 고평가예요. 이거 HPO처럼 약간 고평가입니다. 이거 노토스 대비해서 좀 사실 좀 어마무시하거든요. 뭐 꼭 펀더멘탈로 주가를 측정하는 건 아닌데 저거는 좀 ADM 코리아는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이게 좀 빠지잖아요. 이게 빠지면 노토스가 빛을 좀 볼 거라고 봐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 요즘 시장에서 살만한 종목이 진짜 없습니다. 귀해요. 왜냐면 다 이 모양이야. 다 이렇게 고가권이거든요. 다 이런 식입니다. 보통 종목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서 살 게 별로 없는데 이런 건 되게 레어한 거죠. 이런 거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빠지면은 더 땡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도 뭐 크게 나쁘진 않은데 뭐 이런 구간이나 이런 구간들 조금 공략을 해보시면 네, 고은아님도 조금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지 않으실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SK 네트웍스도 말씀을 해주셨죠. 요거는 제가 많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 게 지금은 이거 보유자의 영역 아닌가요? 이건 딱 봐도 이거 이제 언제 팔지? 많이 수익이 났는데 좀 요 구간 아닐까 싶어요. 일단 인기는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 딱 보셔도 인기가 엄청 많죠.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외국인 기관도 많이 좋아하고 있다. 그래도 제가 요거 포텐을 좀 보려고 기업 분석을 한번 봐볼게요. 펀더멘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게 저희 외삼촌이 이 회사 이사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년퇴임 하셔가지고 그냥 헛소리를 해봤고요. 일단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발생 기준에서 조금 일회성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영업이익보다 당기순이익이 많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일회성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트래픽도 전체적으로 줄고 있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발생 기준 이익도 좀 줄고 있어서 이거는 좀 부정적입니다.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현금 흐름을 보니까 좀 이연됐었던 현금을 많이 땡겨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은 굉장히 원활하다, 좀 퍼펙트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잉여금이 이 정도 남아있죠. 8,500억 정도. 부채가 무게가 좀 상당합니다. 이게 지금 1년 내로 도래해서 갚아야 될 돈이죠. 근데 이게 7,500억이 1.38조니까 2조 넘게 2.1조 정도를 일단은 단기성 자금을 충당을 해야 되고, 현금이 그걸 좀 절반 정도만 버텨줄 수 있네요. 그래도 꽤 현금은 많은 편인데 지금 빚 증거가 더 많고 매출 채권이 또 적죠. 그러니까 외상 준 거보다 외상 받아온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갚을 게 더 많은 겁니다. 그리고 재고도 좀 많아서 약간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재무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걸로 꼭 판단하는 건 아닌데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이 맞는 것 같고, 단기적으로 지금은 언제 팔냐, 팔아야 될 거를 조금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일 것 같다. 근데 제가 지금 요거 속 사정을 매끄럽게 알지는 못하니까 조금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단편적으로는 조금 그렇게 보여요. GS건설 한번 봐볼게요. GS건설 일단 보기 전에 차라리 이걸 한번 봐볼까요? 건설 섹터를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코덱스 건설 섹터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건설주가 좀 이런 흐름이에요. 근데 그림이 좀 이상합니다. 얘는 괜찮거든요. 얘는 잘 가고 있잖아요. 보이시죠? 근데 얘 이거 좀 이상한데 무슨 이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있고, 그러니까 얘랑 좀 그림이 다르죠. 얘도 조금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하락세 요거는 저도 한번 다뤘었고요.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 그게 유가가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유가가 70불이 넘었는데, GS건설이 대표적으로 해외 수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현대건설이랑 GS건설은 요거 보았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건설 업황이 뭐 어제 오늘 이탈이 좀 많이 있긴 했는데, 네, 그렇긴 했는데 아직 엄청 우려할 만큼은 아닐 것 같고요. 좀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건설업이 지금 많이 호황을 누려야 되는 시기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산업 위주로 슛들이 나면서 좀 길게 봤을 때, 뭐 10년 디케이드 단위로 봤을 때는 건설업이 계속해서 좋은 걸 이어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될 예정 물량도 많이 남아있고 이렇기 때문에 네,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지금 조금 이런 식으로 보면 네, 그냥 이제 요거는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뭐 그냥 참고 정도만 보실 건데 아직 다 안 나간 것 같아요. 네, 아직 조금 더 갈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부탁드린다. 45,000원에 물렸다, 살려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이거 약간 곡소리 나네요. 이거 언제 사셨어요? 요거 이 구간에 사셨어도 좀 많이 지루하셨을 것 같고, 최근에 사셨어도 좀 가슴 깨지셨을 것 같아. 거의 한 16% 됩니다. 일단은 추세는 완벽하게 밑으로 빵 하고 있는 게 맞고요. 이때 기업 합병 분할 이슈가 있고 나서 큰 샷이 나고 나서 아마 이날 거의 이게 털었던 물량 같아요. 그래서 많이 이탈이 나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는 그만 보고 좀 본질부터 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쪽 장비인데 이거는 조금 약간 부담스럽긴 하죠. 그래도 유통량이 상당해서 잘 들어가곤 있는데
지주사였었던 점이 디메리트가 있을 거고, 지금 지분이 너무 많이 좀 편중이 돼 있는 건 약간 걸려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는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솔브레인 홀딩스가 TFT LCD 물량이면은 업황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요것도 솔직히 별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LCD 쪽에 물량이 치중이 돼 있으면 네, 약간 추세를 못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겠고, 지금 중국이나 신흥시장에서 수요 증가로 수혜를 받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좀 중국이 묻은 주식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뭐 이게 엄청나게 지금 저평가잖아요. 근데 요거를 다 믿으시면 안 되는 게, 지주사니까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매출은 보니까 일단 좋아요. 매출은 이거는 무조건 긍정적입니다. 요건 트래픽이 이렇게 늘어났으면, 이 추세면 연매출 지금 거의 지금 2,500억대에서 좀 빌빌거리다가 4,000억대로 퀀텀 점프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좋은데, 다른 거를 보면 영업이익도 지금 괜찮게 잘 나오고 있죠. 근데 당기순이익은 약간 일회성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 흐름을 봤는데 현금 회수가 안 됐네요. 투자를 좀 심하게 하고 있고, 돈도 어디서 꼬았습니다. 당연히 번 게 없으니까 그 차익만큼은 현금이 돈이 나가겠죠. 자, 그리고 나서 지분을 봤는데 요게 일단은 기타 자본이랑 이익 잉여금 해서 여유가 엄청 많지는 않아요.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부채도 심하진 않다. 그래서 재무적으로 이렇게 크게 흔들릴 것 같진 않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 이런 게 커버가 될 것 같아서 이런 쪽에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솔브레인을 한번 볼까요? 얘가 지금 솔브레인 홀딩스가 31%니까 지금 모회사 자회사 관계죠. 2020년 기준으로 디스플레이보다 반도체 쪽이 조금 더 훨씬 비중이 많네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 올렸던 그 디스플레이 쪽보다 반도체 업황이니까 쇼티지 영향을 많이 받아서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헝가리 2차 전지도 있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업황은 다시 좀 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 순환매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오를 때 이 친구도 좀 같이 올랐던 그런 경험이 있네요. 이게 솔브레인 자체는 사실, 솔브레인을 한번 봐볼게요 다시. 이거 지금 인적 분할 돼서 이렇게 흘러 들어온 건데, 솔브레인 자체는 업황이 엄청 좋습니다. 얘는 업황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아쉽긴 한데, 솔브레인 자체는 엄청 건강하게 다시 잘 돌아가고 있고, 솔브레인 홀딩스가 얘가 딱 그 이슈인 것 같아요. 이때 인적 분할하고 이때 오버슈팅이어가지고 그 이후로 차익 매물 물량 쏟아져서 그냥 이때 그냥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빠지는 이유가 뭐 완전 나쁘다 이것보다 많이 올랐어서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케이스는 요거 하나 염두해 두셔야 돼요. 그 제가 옛날에 한국콜몰딩스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조금 이야기가 달랐거든요. 한국콜마보다 한국콜마 홀딩스가 구조상 특이하게 더 이점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통상의 경우에 이거 한번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BGF가 있고 BGF 리테일이 있죠.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LG화학이 왜 빠졌나요? 좀 감이 오시죠? 알짜가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알짜 회사에 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지주사나 껍데기 회사는 별로 메리트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시장은 좀 전통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얘도 지금 빠지는 이유가 이게 배터리 알짜 사업부가 따로 빠져나가니까 얘가 좀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브레인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솔브레인이 있다 보니까 점점 텐션을 잃어가는 그 이슈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네, 뭐 엄청 나쁘진 않지만 매력이 좀 없죠. 그래서 얘는 네,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매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솔브레인은 잘 가는데 솔브레인 홀딩스는 죽쓴다고 말씀하신 게 그냥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이슈인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알짜가 아니다 보니까 인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슈로 좀 봐주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오파스넷 저거 봐드린다고 했었죠. 얘도 일단은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평소에 거래량이 진짜 없네요. 589억이면 엄청 소형주죠.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오파스넷 이거 주식 저 처음 봤거든요. 요것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기관계 수급 보실 때 기관계 쪽 없잖아요. 지금 뭐 금융투자 좀 잡히긴 했는데 기관계 쪽이 지금 아예 없고, 얘 기업 개요 보면은 아마 기관 물량 없을 거예요. 없죠. 이거 뭐냐면 이거 이렇게 보세요.
여기 엄청 많죠. 기관 물량, 자산운용사들. 이런 거 막 3조 6천억 들고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근데 오파스넷은 없단 말이야. 이거 외국계 증권사 물량 아닐 겁니다. 요거. 이거 그냥 외국인 그 계좌 뽑아가지고 그 안에서 저기 에스트레뉴 건물 있거든요. 저기서 작전 많이 쳐요, 애들. 거기서 돌렸을 거예요. 그냥 좀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요거 그냥 검은머리 외국인 전형적인 그 계좌 아닐까. 그래서 수급은 의미가 없다. 이게 기타 법인이 회사 내부 자금으로 돌린 거고, 여기에서 개인 수급인데 여기서 외국인 뭐 개인 요거 수급 자체가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요거는 수급을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일단은 최대 주주 물량 비롯해서는 좀 괜찮게 잘 가지고 있는데, 금융권, 공공기관, 네트워크 통합, 다양한 솔루션, 네트워크 통합, 전문 기업. 그래서 SK그룹 계열사랑 삼성전자, 한국거래소 좀 짱짱하네요. 대기업들에 납품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솔루션이니까 네트워크 쪽에 그런 거일 것 같습니다. 일단 중소형 중에 엄청 견고한 그런 주식으로 보여요. 특징주를 보니까 최근에 4월 16일에 범용 IoT 게이트웨이 플랫폼 레이더 센서 개발로 좀 많이 주목을 받았네요. 4월 16일이니까. 네, 이날 이 이슈로 조금 올랐었네요. 그리고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실적이 엄청 좋은가 봐요. 그러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얘는 제가 실적을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밸류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매출액을 봐볼게요. 이게 특성상 좀 그런 것 같아요. 얘네가 네, 좀 후반기에, 그러니까 2분기, 3분기, 4분기 이 분기에 매출이 좀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19년에도 1000억 넘었고 이때도 1000억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200억이면 좀 안 되잖아요. 이대로 가면 800억일 건데 전년 동기 올랐다는 걸 보니까 고질적으로 1분기에는 좀 매출이 덜 나오고 2, 3, 4, 4분기에 매출이 좀 집중이 되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래픽은 증가를 하고 있는 게 맞다. 좋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좀 절고 있네요. 그 다음에 발생 기준에서 이익을 내실을 좀 못 챙겨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금 흐름을 봤더니 현금도 좀 못 받고 있어요. 지금 돈 들어온 것도 없고 벌었다고 기록한 것도 없죠. 그래서 지금 요즘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돈을 잘 벌었으니까 이익 잉여금이 늘어나는 게 맞지. 근데 지금은 돈을 못 벌어서 별로 안 늘었어요. 그래서 자본이 많이 증가가 안 됐다. 네, 단기 차입금이 26억 정도가 있고 매입 채무가 91억 정도, 외상이 이 정도 있네요. 그러면 외상 준 거는 85억이니까 퉁칠 수 있는데 현금성 자산으로 단기 차입금이나 급한 자금은 끌 수 있어서 재무적으로 부담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발생 기준도 그렇고 현금 기준도 그렇고 최근에 펀더멘탈이 약간 꺾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차트가 재무 차트를 그려보자면 지금 커서 보이시죠? 이렇게 갔다가 좀 이렇게 저는 것 같아요. 약간 재무적인 모습은. 그리고 주가도 아니나 다를까 조금 고가권이네요. 좀 특이한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모를까, 이날 무슨 이슈가 있었을 것 같은데 작년 12월 달에 다시 한번 약간만 서칭을 해볼까요? 12월 달쯤에 5G 관련돼서 올랐었네요. 요거는 다른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12월에 5G 섹터가 전반적으로 오르니까 오파스넷이 많이 수혜를 봤었던 것 같고 매출의 기대감이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로 많이 올랐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약간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펀더멘탈이 쭉 이렇게 확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재무가 꺾이는 느낌을 방금 받았잖아요. 약간.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번만 봐볼게요. 이날 12월 15일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날인데 이날 한번 봐볼게요. 네, 조금 개인적으로 조금 나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좀 이상한 그림들이 좀 포착이 돼서 요거 제가 보는 방법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차트 볼 때
차트를 맹신을 안 하죠. 맹신을 안 하고 업황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펀더멘털 분석을 하고 다른 것들을 다 종합을 하고 마지막으로 차트를 조금 보는 수준인데, 제가 그래도 저는 되게 좀 디테일하게 보거든요. 이렇게 할 때 심하면 분봉, 초봉, 틱봉까지 다 봅니다. 근데 요거 약간 낌새가 좀 이상해서 개인적으로는 수익을 보셔야 되는 구간이 맞으니까, 지금 이 정도로 올라와 있으면. 그러니까 요거는 리밸런싱을 좀 진행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보수적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GGMU 님이 한양증권 말씀하셨는데, 와, 얘는 그냥 뭐 분석 따로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증권주는 제가 그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특정한 주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증권주는 그 실적이 좋아. 그 다음에 뭐 수급이 좋아. 뭐 어떤 뉴스가 있어. 뭐 이걸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증권주는 센티멘트라는 걸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만 봐도 딴 것도 다 똑같지. 키움증권도, 삼성증권도, 그 다음에 한양증권 말씀하셨는데 뭐 대신증권도 뭐 이런 식으로 증권주 섹터가 다 좋을 거란 말이에요. 보셨죠? ETF가 그냥 다 오르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얘네는 진짜 특이한 게 펀더멘털 안 탑니다. 뭐 실적이 얼마 나오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냥 그 당시에 센티멘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주식에 미쳐 있는가, 주식을 얼마나 좋아하는가, 그래서 고객이 얼마나 유치가 되고 자금 회전이 잘 들어가고 예탁금이 많이 있는가, 딱 이것만 봐요. 그래서 증권주는 지금 사람들 주식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죠. 혹시 모르니까 특징주를 한번 봐보면요, 많이 저평가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저평가라고 해요. 근데 저도 이제 증권 쪽은 많이 하다 보니까 한양증권이 저평가인 건 맞지. 이게 엄청 저평가인 건 맞는데 B2C 쪽으로 좀 그게 없거든요, 얘네가. 뭐 삼성증권이나 키움증권처럼 그런 쪽으로 좀 활발하게 포텐이 좀 있는 게 아니어서, 네, 그거는 좀 아쉬운데 나름대로 아마 프랍 위주 자산으로 투자를 엄청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투자 활동으로도 많이 이익을 보다 보니까 현금 흐름표도 필요 없고 그냥 발생 기준으로 좀 보면 되는데, 지금 딱 봐도 좀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지금 이 수치가 좀 말이 안 되긴 합니다. 얘는 뭐 부채 비율 볼 것도 없어요. 원래 금융주들은 부채를 많이 갖고 시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사신 건 아니죠. 아무리 좋다고 해도 지금 들어갈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좀 안전하게 가야 되니까 이렇게 무리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해요. 언제 팔아야지라고 고민을 하셔야지 지금 들어갈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평단이 9,700원이라고요? 그럼 엄청 많이 버셨네요. 그러면 지금 이 방에 불어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을 거야. 70% 수익이잖아요. 근데 더 욕심을 내시는 거면 뭐 제가 말릴 순 없죠. 근데 저 같으면은 저 성향 아시니까 저 같으면 좀 안정성을 기할 것 같은데 지금 언제 파실지 고민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기분 좋게 고민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양껏 먹어보고 싶으니까 내가 정한 일정의 법칙을 깨지 않으면 계속 들고 가보겠다. 내가 만약에 얘가 내가 상상한 대로 그림이 쭉 이렇게 가고 계속 좋은 소식만 들려면 안 팔 거야. 근데 조금 뭐 이렇게 이상한 느낌이 들면은 그때는 좀 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내가 70%였는데 좀 빠지면은 내가 50%로 줄 거란 말이야. 근데 난 이 변동성을 견디기가 싫고 차라리 여기서 수익을 낸 걸 더 좋은 저평가되어 있는 좋은 주식에 투자를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일부분을 좀 수익 실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증권 쪽에 지금 업황이나 센티멘트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는 맞다. 그거는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요거는 수익을 잘 보고 계시니까 제가 뭐 더 요 이상은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 제가 방송에서 삼성전자 말씀드렸죠. 근데 아직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 유효합니다. 얘 중국이랑 미국과 이렇게 사이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 악재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반도체 쇼티지가 어마무시합니다. 이것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삼성전자 제가 뭐 이재용 사면론도 슬슬 나오고 있고요. 샘도 너무 인기가 많고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이러한 호재들도 있고 악재들도 있어서 지금 맞출 수 없는 구간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좋은 거 나쁜 거 둘 다 있으면 투자를 안 하죠. 좋은 것만 있을 때만 투자를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올랐던 거를 좀 까먹었어요. 많이 까먹었고, 사실은 그냥 기술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잘 상승을 해줬는데 이게 한 3, 4 영업일 만에 까먹으면 그 심리 반환되는 걸 좀 크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진짜 믿고 있었는데 진짜 사랑하던 애한테 배신을 당하면 너무 크잖아요, 그게. 근데 내가 원래 싫어하는 애였어. 내가 원래 그냥 별로 마음에도 없는 애였는데 걔한테 배신당하면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데, 내가 진짜 믿었던 애한테 배신당하면은 충격이 크단 말이야. 이게 그거예요. 나는 이 양봉을 믿었단 말이야. 나는 삼성전자가 좋은 추세라고 확신을 했는데 얘가 이렇게나 빠져요. 뭐 미친듯이 막 이렇게 다 까먹으니까 이런 거는 심리상 좀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조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지만, 여전히 반도체 쇼티지, 수요 폭발이라는 호재가 있고 중국이라는 리스크가 있고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며칠 안 됐어요. 이게 삼성전자가 빠졌던 이유를 그거랑 연결시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6월, 그니까 시황이 좀 중요하다니까. 제가 아까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기서 뭐라고 했었냐면, 이거 기억나세요? 이게 삼전이랑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바이든이 지금 소름 끼치는 일을 했잖아요. 블랙리스트 59개 기업인데 몇 개 기업 더 추가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게, 자, 너네 투자자들 잘 들어라. 향후 12개월 안에 중국 관련 자산, 회사채, 주식, 파생상품, ETF, 펀드 반드시 매각해라. 이 기간 지나면은 매각 못한다. 너네 없는 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도 전부 다 포함이 되고 글로벌 대다수의 스마트머니가 중국 관련 자금에서 손을 떼니까 이게 미중 관계가 더 심화되는 거잖아. 이거 되게 핫한 뉴스거든요. 제가 8일날 새벽에 부랴부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 지금 시중에도 안 퍼져 있는 그런 정보예요. 근데 요게 중국 묻은 주식도 마찬가지고 다시 좀 미중 관계가 냉랭해지면 우리 포지션이 좀 이상해지잖아. 그쵸? 대한민국이 누구 손을 들어야 되나? 그니까 이것 때문에 더 부담을 가진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도 한 몫을 했죠. SK하이닉스도. 제가 이때 자랑을 쳤는데 지금 또 큰 코 다쳤죠. 뭐 제가 요거를 사거나 팔거나 이 의견은 아니었지만 저는 요거를 투자를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가 요걸 말씀드릴 때도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처럼 반도체 쇼티지라는 호재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라는 큰 리스크가 있어서 좋은 거랑 나쁜 거랑 두 개 다 있으니까요. 요거는 쉽게 결정을 못하는 주식입니다. 어려운 주식이라서 저는 호재만 있는 쉬운 주식을 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얘가 제가 자랑을 쳤던 게, 여러분 삼성전자랑 이거 4.5%잖아요. 하이닉스랑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좀 깔이 다르죠. 이거는 거의 막 11%잖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영상에서 SK하이닉스가 더 좋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호전이 되고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중국이 야, 한국 너네 우리한테 말 예쁘게 하네. 당분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반도체 쇼티지가 메모리 쪽도 심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도 만드는데 막 전기밥솥도 만들고 스마트폰도 만들고 막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보다 온리 반도체만 만드는 SK하이닉스가 이쪽 수혜를 훨씬 많이 볼 거다. 그래서 더 좋을 거다 라고 해서 올랐는데 지금 빠졌죠. 이것도 댓글 달아주셨거든요. 저기 유명하신 주식 유튜버 분이 SK하이닉스 악재가 나왔다고 좀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미 뭐 시장에서 다 저희 듣고 접한 그런 이슈여서 저는 이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 포토레지스트 불량 건이 뭐 지금 24만 개다. 웨이퍼 24만 개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2만 개일지 3만 개일지 지금 추산이 안 되고 있고 정확히 모르니까 이게 사태가 좀 파악이 되고 진정이 되고 나서 좀 투자 결정을 하시는 게 더 옳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불량 이슈가 있는데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발 웨이퍼가 불량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요거에 관한 손해액은 손해액대로 무는데 이 다음 그림이 중요해요.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시장에서 고객들한테 신뢰를 좀 잃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앞으로 받을 단가에 영향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가 이걸 100원에 해줬어. 반도체 하나 만드는데. 근데 너네 저번에 실수했잖아. 그니까 이제 90원으로 깎을게 라고 해도 오케이 알았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좀 잠재적인 기업 가치에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 실수건은 종종 있는 건이긴 한데 규모가 생각보다 크고 민감한 건이라고 한다면 펀더멘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갈 수 있는 이슈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뭐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으니까 섣부르게 행동할 수는 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과 관계도 안 좋아. 근데 이 이슈도 터졌어. 불량 이슈도.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좀 시원하게 빠진 그런 케이스고요. 돌발 악재로 인해서. 삼성전자도 덩달아서 조금 빠졌던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지금 맞출 수 없는 영역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나는 위험한 게 싫다라고 하시면은 미리 좀 정비를 해두시는 편을 추천을 드리고요. 나는 그래도 반도체 쇼티지를 믿는다. 반도체는 지금 곧 빅사이클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홀딩을 하실 수는 있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전하게 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날 좀 심각한 이탈이 있었죠. 오늘이네요. 오늘 좀 심각한 이탈이 있었던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이슈가 터졌으니까 이날 얘들이 좀 생각을 정리를 했을 수도 있고요. 삼성전자도 조금 다르죠, 얘는. 기관계 쪽은 정리가 좀 있었는데 외국인은 아직 등을 돌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쪽 자금은 아마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골드만삭스 리포트 중심으로 외국계에서 삼성전자랑 TSMC랑 UMC랑 파운드리 회사들은 좀 쓸어 담고 있어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비메모리 쪽의 반도체에서 좀 운명이 갈리는 것 같아요. 사업 다각화가 된 친구랑 안 된 친구랑 이렇게 좀 갈리는 것 같아서 제가 저번에는 SK하이닉스가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상황은 삼성전자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두 개 중에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야, 너 왜 뭐 좋다고 했다가 안 좋다고 했다가 네 맘대로 막 그래. 주식이 원래 그래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영원한 게 없고 끊임없이 시장을 바라보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인사이트를 정리를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금호건설 영상 보고 초기 구독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얘 진짜 멋있게 오르죠. 얘는 진짜 멋있게 올라요. 제가 뭐 유튜브를 하지 않을 때도 사실 이때부터 계속 이렇게 좋아했었던 주식이거든요. 이때부터. 그리고 아시아나 관련된 이슈가 해결이 나서 얘는 이제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다시 한번 접근을 할 수 있었던 주식인데 진짜 멋있게 갔죠. 금호건설은 뭐 어쨌든 다 수익으로 나오셨을 테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익절은 항상 옳습니다. 익절은 항상 옳아요. 그러니까 뭐 적게 먹었다고 뭐 마음 졸이지 마시고 제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목 가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올라서 차트가 거의 이래요. 종목들이 좀 안정적인 파동을 요즘 찾기가 좀 힘듭니다. 코스닥이 좀 빠져 있긴 한데 얘도 요즘 좋은 걸 찾기가 조금 힘들어요.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계속해서 좋은 종목은 항상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티움바이오랑 TI 첨단 소재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처음 봐요. 요거 처음 봅니다. 자, 한번 볼게요. 결과를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치료제 연구하는 기업이며 SK케미칼에서 개발했던 혈우병 치료제 동사 핵심 연구진이 좀 전력이 있네요. 그래서 미국이랑 유럽 쪽에 FDA, EMA 쪽에서도 일본 후생성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력이 좀 화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항암 치료제, 혈우병 치료제 요거를 좀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얘는 제가 백날 바이오잖아요. 제가 백날 뭐 재무 보고 해봤자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딱 하나만 볼게요. 일단 결손금이 좀 심하죠.
근데 얘네가 1년에 거의 지금 100억씩 까먹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얘네는 지금 자본금이 좀 있잖아요. 자본 잉여금이 좀 있고, 얘네는 그래도 6, 7년 정도는 좀 버틸 구간은 있는 겁니다. 뭐 자본 잠식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자본 잉여금이 결손금 대비해서 버틸 여력이 있는 거라서 이걸 보고 바이오 회사인데 재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부채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얘네는 초기에 투자를 굉장히 잘 받은 케이스여서 업계에서 어느 정도 신뢰도가 좀 쌓여 있다. 그래서 괜찮은 회사일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 그 다음에 재무적으로 지금 걱정할 수 있는 구간이 절대 아니다. 라는 거.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거를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산도 뭐 당연히 뭐 유동금융 쪽이 많죠. 그래서 뭐 재무상 바이오고 뭐 이런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뭐 5년 4년 적자 뭐 여기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바이오 회사 기준에서 재무적으로 완벽한 축에 속합니다. 완벽한 축에 속해요. 이제 여기에서 실제로 마일스톤이나 기술 수출이 일어나거나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까지 발생하면 이제 그때는 재무가 돌고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뭐 오르는 회사가 되겠죠. 근데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이거 내일 하루 통으로 저한테 시간을 주신다고 해도 이 회사의 바이오에 관해서 완벽하게 분석하는 거는 사실 힘들고요. 이슈 정도로만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11월 25일에 자궁 내막증 치료제 임상 EA, 임상 이상 승인이 있었고요. 파이프라인이 꽤 화려한 것 같습니다. 지방 간염도 있었고,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자궁 내막증도 있었고, 글로벌 빅파마들이랑도 파이프라인이 꽤 많이 확보가 돼 있는 걸로 지금 계속해서 이슈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개괄적으로 보면 솔직히 그냥 느낌을 좀 봐볼게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쪽 면은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처음에 물량 털었던 게 이게 상장이 19년이니까요. 네, 지금 여기 찍히는 것도 거의 다 지금 상장 초기에 보호예수 물량 관련돼서 다 털면서 이거 시원하게 털고 간 거여서 여기 개인 수급 많잖아요.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뭐 엄청나게 악질이라고도 말 못하겠어요. 이거 좀 약간 페이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반에 상장 초기에 털렸던 물량 제외하면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거 지금 기관계가 판 거 다 지금 IPO 전에 프리 IPO 한 물량 턴 거죠. 그래서 수급도 페이크다. 생각만큼 나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주가도 사실 이게 공모하고 나서 시초가가 11,800원이었으니까 갔다 온 거 치면은 엄청 부담스러운 가격도 아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거 낌새를 봐도 눈치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봐드릴게요. 요 날이 좀 주요할 것 같거든요. 1월 6일이. 이건 제가 어제 날 잡아서 보는 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때인데 네, 안 빠진 것 같아요. 이것도 안 빠진 것 같아서 저도 이거 한번 조금 솔직히 저도 약간 파볼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재밌는 종목인 것 같아서 제가 시간 내서 저도 이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늘 접한 것 중에 제가 몰랐던 종목 중에 처음으로 좀 괜찮은 종목인 것 같아요. PI 첨단 소재. PI 첨단 소재는 이거 너무 많이 올라있지 않나요? 안 봐도 그쵸? 엄청 많이 올라있을 텐데 언제 팔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는 업황 당연히 좋죠. 얘는 당연히 좋아요. 뭐 수급적인 것도 좋고 펀더멘탈도 당연히 좋죠. 얘는 오래전부터 유명했어가지고 재무적으로도 건전하고요. 현금 활동도 현금 기준도 완벽하고 발생 기준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요거 보면은 좋은 회사가 맞아요. 대신에 회사가 그만큼 잘 가치평가가 되어 있다. 좋은 회사가 맞지만 가격 또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것도 팁 하나 드릴까요? 얘네가 기대감이 이때가 절정이었잖아요. 2017년, 18년. 이때가 좀 절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17년, 18년 대비해서 사실 외형적으로 뭐 괄목할 만하게 성장을 한 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주가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적정한 주가지 않냐,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포인트 모바일 한번 봐볼게요. 이거 상장했을 때 엄청 핫했죠. 이거 막 상한가 많이 치니까 단타 엄청 치셨을 거예요. 이거 단타 엄청 치셨을 텐데 좀 볼게요. 저도 이거 안 봤거든요. 기관 쪽에 자금도 좀 잡히고 있고 어느 정도 조금 지분은 잡혀 있는데, 지금 펀드나 투자회사 쪽에 사모펀드나 이쪽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이게 지금 투자 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이익을 보고 팔고 나갈 수 있는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좀 뭐 보유의 수는 다 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한번 봐볼게요. PDA, 산업용 PDA, 그 다음에 ODM으로 하면서 SK텔레콤이랑 아마존이랑 전략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다. 좀 크게 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모바일이 아마존향 매출 기대감이 엄청 많다. 그리고 아마존이 포인트 모바일 2대 주주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해서, 솔직히 아마존이면 인정해야지. 너무 큰 회사가 지금 이슈가 되어 있네요.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최근에 4월 6일에 무상증자도 권리락 효과가 발생을 해서 또 급등을 한번 했었고, 좀 주주 친화적으로 많이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한번 꼬리를 시원하게 달았죠. 근데 저 때는 좀 많이 팔았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계속 이슈화가 되는 건 거의 아마존으로 좀 도외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아마존 원툴인데 이번에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근데 영업이익은 이게 샷이 낮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왜냐면 작년에 너무 절어 있어가지고 이거 어떤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발생 기준으로 좀 좋아졌다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그래도 재작년 수준으로 좀 트래픽이 좀 올라온 거는 맞는데, 딱 봐도 이거 지금 고평가죠. 2600억대인데 아무리 아마존 엮여있고 업황이 좀 어려운 업태라고는 해도 이거 매출 대비 좀 고평가 느낌이 약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도 보니까 현금 흐름이 좀 좋지가 않죠.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본활동을 봐도 이때 확실히 좀 잉여금이 많이 까였고요. 그래서 자본 계정이 조금 없어졌고, 요거는 IPO 하고 나서죠. 이게 20년 말이니까 IPO 하고 나서 상장했었을 때 이제 공모했었던 그 자금으로 충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미 반영이 된 거고, 좀 잉여금이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입금이 조금 140억이면은 부채 대비 좀 비중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금이 이걸 못 메우죠.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1년 안에 도래하는 부채가 140억이 있어요. 그럼 나 140억을 갚아야 되잖아. 근데 현금이 27억밖에 없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그래도 유동 금융자산이 꽤 있어서 대응이 될 걸로 보이긴 하는데, 좀 여유가 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트래픽이 늘어나는 건 긍정적이지만 발생 기준이나 현금 기준이나 사업을 원활하게 하고 있는지는 약간의 의구심이 들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아마 어느 정도 좀 실현을 하고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딱 어떠한 주도 세력이 딱 짚었다기보다는 초반에 너무 핫하다 보니까 개인 수급이 많이 붙어서 들락날락 했을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려면 너무 복잡하게 봐야 돼서, 근데 이거는 아마 경험치상 봐도 이쪽에서 아마 다 갈무리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딱히 이런 물량들이 없고 좀 이렇게 꼬리를 좀 많이 달고 있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차익 실현한 그러한 집단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사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잘 모르겠어요. MC넥스 먼저 보겠습니다. 요거 제가 최근 영상에서 언급해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파트론? 요거 좀 언급을 해드렸죠. 그래서 얘랑 MC넥스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수혜주란 말이에요. 카메라 모듈 관련돼서. 근데 확실히 MC넥스는 좀 약간은 부담스러운 모습이죠. 근데 파트론도 오늘 흐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0.95% 마이너스였는데 뭐 시장보다 이기진 못했고 시장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MC넥스는 조금 더 빠졌죠. 얘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안 좋다 보니까 아마 투심이 좀 흔들렸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안 좋다 보니까. 근데 제가 파트론 말씀드렸던 거는 카메라 모듈 뿐만 아니라 전장 쪽에 ADS 카메라 모듈도 마찬가지고 5G 라우터도 그러고 사업 다각화로 굉장히 포텐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MC넥스가
제가 그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삼성전자 카메라 모듈도 업황이 되게 좋아요. 좋다 보니까 본래 사업도 괜찮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렸던 게 MC넥스도 그쪽 사업이 괜찮겠죠. 근데 오늘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게 중국 리스크가 좀 많이 심해지고 있고 반도체 쪽 섹터가 안 좋다 보니까 덩달아 빠진 그런 케이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파트론이랑 다르게 약간 좀 저는 부담스럽거든요. 요걸 조금 봐볼게요. 일단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이제 저는 알고 있는데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얘네가 카메라 모듈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후방 카메라에서 휴대폰 카메라 시장에서 거의 주 매출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지금 거의 카메라 모듈 쪽에 올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주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펀더멘탈을 좀 봐야 될 건데 얘가 얘고요. 렉 걸렸나? MC넥스가 이렇게 나왔고 파트론이 이거거든요. 지금 여기 색깔 좀 다르죠? 전년 동기 이쪽 색깔 좀 다르죠? 좀 다르죠? 트래픽이 좀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장사를 좀 잘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누구는 조금 옛날보다 장사를 좀 못하고 있는 업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건데 영업이익도 그렇고 당기순이익도 그렇고 엄청나게 절고 있죠. 이게 그래요. 지금 발생 기준으로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 쪽은 좀 납득이 가요. 아마 이연됐었던 금액이 작년에 장사를 워낙 잘했다 보니까 역대급으로 잘했죠. 그래서 이연됐었던 금액이 조금 추가가 돼서 111억 발생 기준 찍힌 것보다 현금이 더 많이 들어온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일회성이라서 이때 못 받았던 걸 그냥 이때 받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크게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닐 거예요. 근데 자본 쪽 탭을 보시면 자본 쪽에 버틸 수 있는 구간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이라는 거죠. 탄탄한 회사는 맞고 단기 차입금이 확 늘진 않았고 그냥 뭐 700억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 빚을 지고 있는 게 한 1000억쯤 되네요. 그리고 요거를 빚을 준 것도 한 1100억쯤 되니까 이것도 이거 퉁 친다고 생각하면 현금성 자산으로 단기 차입금도 충분히 커버 가능하죠. 그리고 재고 자산도 마찬가지인데 얘도 어느 정도 좀 적정합니다. 매출 대비 굉장히 양호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현금 흐름도 그렇고 발생 기준도 그렇고 조금 이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본질적으로 좀 절고 있다. 그러면 사실 저 같으면 좋게 안 볼 거예요. 그리고 이런 펀더멘탈이라고 하면 이 추세를 딱 타고 이런 식으로 좀 반등을 하는 그림을 생각을 하셨을 텐데 여기에서 더 꼬꾸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확률적으로. 제넥신을 마지막으로 볼게요. 제넥신을 마지막으로 보면 얘는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요? 얘 무슨 이슈가 있는지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얘는 제가 옛날에도 언급을 한번 드렸죠. 얘가 코로나 백신 주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거의 5개 기업 중에 선두로 하면서 좀 그쪽으로 슛을 많이 받았는데 얘가 실제로 사업 역량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기술 수출도 일어나고 있고 몇 안 되는 진짜 바이오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제넥시는 정말 좋은 회사예요. 근데 6월 9일이니까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코로나19 백신 유효성 논란에 13% 급락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토종 코로나 백신이 진짜 되냐 안 되냐 이제 그 이슈에서 조금 많이 논란이 돼서 하락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셀트리온 때도 말씀드리는데 사실 국내 코로나 치료제도 그렇고 코로나 백신이 그 외국 쪽에 비해서 임상 결과가 좀 많이 밀리는 그런 경향들이 조금씩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백신을 지금 와서 잘 돼도 본전이거든요. 왜냐면 이미 다 나왔잖아. 지금 뭐 모더나, 화이자, 스푸트니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얀센이랑 아스트라제네카는 뭐 있어도 안 맞아 뭐 이런 분위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백신 잉여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때 아직 개발이 안 됐는데 개발이 완료돼야 될 그 백신도 약간 그렇단 말이죠. 별로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그런 악재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얘는 재무가 바이오치고 훌륭해요. 훌륭합니다. 그리고 딱 보면 아시겠죠. 이거 지금 잉여금이 워낙 어마무시하잖아요. 이거 다 막 삼자유 중으로 진짜 글로벌 빅파마한테 수혈받은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좋고 얘는 좋아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졌기 때문에 얘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얘도 기록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조화가 될 수 있습니다. 얘네 메인 사업이 코로나 백신 사업이 아니거든요. 얘네는 진짜로 메인으로 잡고 있는 게 다른 겁니다. 암 관련돼서 자궁 경부암부터 시작해가지고 암 관련돼서 그쪽에 메인을 잡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엄청 두텁고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코로나 백신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가슴 아픈 구간이 맞거든요. 코로나 백신으로 어디까지 빠질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긴 한데 제 생각에는 엄청 깊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전까지만 해도 이거 사실 기대할 사람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면 이미 다 나왔잖아. 그래서 크게 뭐 기대를 할 건 없었고 이때 이미 다 반영이 됐었어요. 기대감은. 그랬는데 오히려 이렇게 빠져주면은 얘는 조금 투자 기회를 저가 메리트에서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보유 중이라고 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왈가왈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조금 하락 초입 구간에 젖어들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